네, 그러면 다음은 1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자, 50kW, 60Hz, 네, 자, 삼상 유도 전동기가 380V 전원에 접속된 경우 흐르는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네. 어,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50kW.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냐면 와트 전력이라고 하죠. 에너지 전력값. 그 60Hz 삼상 유도 전동기가 380V 전원. 이건 뭐라고 부르죠? 전압입니다. 자, 몇 볼트 몇 볼트 전압이죠. 이때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그래서 우리가 전류와 전압과 전력량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량, 전기의 양, 전기가 총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다른 문제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통 안에 물을 얼마나 담느냐, 그 흐르는 물의 양을 전류라고 한다면, 이 양을 전류라고 한다면, 이 전기의 세기, 전기가 얼마나 세냐, 우리 물에선 수압이라고 하죠. 전기의 압력이 얼마나 세냐, 전압이라고 합니다. 전압이 높으면 이 양을 빨리 채울 수 있겠죠. 뭐 느리더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길면 채울 수 있다. 어쨌든 이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 이 전체 압력, 전압과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의 흐름, 전기량, 전류, 요거를 곱해준 게 전력량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력은 와트로 표기하고요. 보통 뭐 1000kW 단위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킬로와트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전력은 와트, 일단 와트로 표기한다. 전압은 암페어 단위로 표기하고요. 죄송합니다. 전압은 볼트로 표기를 하고요. 뭐 100V, 220V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전류량은 암페어로 표기를 한다. 그런데 이제 전기라고 하는 것은 이 전선을 통해서 가다 보면은 100%다 전달이 안 된다. 중간에 전력이 이 배선에서 좀 셀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을 우리가 고려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우리가 깊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전기에서는 이걸 역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전력량을 구해줄 수 있는데, 자, 이 문제에서는 삼상유도 전동기라고 하죠. 자, 우리가 흔히 전기는 2상과 3상이 있는데, 가정에서 쓰는 220V, 110V 이런 것들은 전부 2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이렇게 있는데, 요 세 개 중에 두 개를 갖다 쓰면 전기 2상이다. 근데 이 세 가닥을 다 연결해서 쓴다. 그럼 3상이다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력을 380V까지 삼상 380V까지 쓸 수가 있다. 이 부분 뭐 이거는 이제 전기를 전공하는 경우는 이제 뭐 깊게 배우는데 우리는 그냥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3상이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위상차를 얘기를 합니다. 2상이냐 3상이냐 위상차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3상인 경우만 루트 3을 곱해준다. 이 정도만 간단하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식이 나오죠. 자, 전력량은 전압, 그죠? 곱하기 I, 전류는 I로 표기합니다. 전류 I, 그 다음에 루트 3, 이거 3상이죠. 역률, 효율. 자, 그래서 요거가 나왔는데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해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전류를 물어봤죠. 전류. 그럼 여기서 전류만 바깥으로 빼준다. 자, 전류만 빼주고 나머지가 넘어가면 자, 어떻게 됩니까?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여기 세타라고 표시하는 이게 우리가 세타라고 표기를 하는데 이 세타는 역률, 효율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뭐라 그랬죠? 전력은 우리가 와트 단위로 표기를 한다고 했죠. 자, 와트인데 자, 뭡니까? 50kW가 나와 있어요. 근데 와트가 아니라 킬로와트죠. 그럼 요 K, 이 킬로와트, 킬로는 천을 의미하죠. 결국은
50 곱하기 1000와트다.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항상 와트 단위로 써준다. 자, 그리고 루트 3 그대로 넣어주고, 자, 여기 전압 380V, 역률이 80%다. 0.8. 자, 이렇게 하면 94.96. 단위는 뭐죠? 네, 단위는 암페아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대지에서 용접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자가 용접봉에 접촉한 경우 통전 전류는 단 용접기 출력 측 무브와 전압은 90V. 자, 전류는 어떻게 되냐 물었을 때 전압을 알려줬죠. 그다음에 저항, 접촉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했을 때는 우리가 10kΩ, 인체 내부 저항은 1kΩ, 발과 대지의 접촉 저항 20kΩ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들 과거에 아마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오메 법칙이라는 게 있다. 오메 법칙. 자, 오메 법칙은 V, I, R. 자, 요 그림을 꼭 기억해 두세요. V, I, R. 자, V는 뭐죠? 네, 전압입니다. 단위는 볼트로 표기라고요. 자, I는 우리가 앞에서도 아까 했었죠? 전류값 암페아 단위입니다. 자, R은 뭐냐? 저항입니다. 저항 단위는 옴으로 표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삼각형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두세요. VIR. 그래서 만약에 전압 V는 어떻게 구하냐? V는 I와 R이 그대로 이렇게 와 있죠? 그대로 적어줍니다. IR. I와 R을 곱하면 V다. 자, 그럼 반대로 이 I는 어떻게 쓰죠? I는 R과 V가 이렇게 있죠. R분의 V. 그렇죠. R분의 V. 자, R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R은. 그렇죠. I분의 V. 자, 그렇죠. 이게 오메 법칙이다. 항상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뭘 물어봤습니까? 전류를 물어봤죠. 전류. 그럼 전류는 뭡니까? 전류. I죠. 전류 암페아. 요 식을 갖다 쓰면 되겠네요. 자, I는 R분의 V. 자,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전압은 알고 있어요. 그죠? 전압 90V. 90V를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 저항 R은 어떻게 됩니까? 저항은. 자, 쭉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전기가 우리가 지나갈 때 전구가 하나씩 연결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구가 3개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전기가 출발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 요 가는 과정에서는 전기가 이렇게 켜지겠죠. 이 전기가 켜져서 빛을 발하는 건 뭡니까? 전기의 저항을 이용한 거죠. 가다가 전기가 잘 흐르지 못하고 여기서 막힌다. 필라멘트에 막혀서 빛을 낸다. 또 저항 1, 저항 2, 저항 3.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총 저항은 어떻게 된다? 이건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그대로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직렬 저항과 병렬 저항은 또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병렬 저항 같은 경우는 이쪽에 전구가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가 있다. 여기는 저항이 예를 들어서 20이고 여긴 저항이 10이다. 그러면 전기가 1번으로 갈까요? 2번으로 갈까요? 양쪽으로 다 갑니다. 근데 어느 쪽으로 더 가려고 하겠죠? 그렇죠. 이쪽으로 더. 저항이 작은 쪽이 가기가 더 쉽겠죠. 막는 게 적으면. 이쪽으로 더 많이 흐르려고 한다. 그래서 병렬인 경우에는 저항이 역수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여기서는 이 용접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10, 그 다음에 인체 내부 저항 1. 자, 요거를 좀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하고, 네. 자, 그 다음에 정리를 다시 해서, 자, I는 전류, 단위는 암페어죠. 자, 위에는 90V다. 단위를 써주겠습니다. 제가 그냥. 자, 그 다음 밑에는, 자, 저항이 지금 3개가 모두 더해져야 되겠죠? 10, 여긴 1, 여긴 20. 10 플러스 1 플러스 20.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요 저항의 단위는 뭐라고 했죠? 옴이라고 했죠. 옴. 그런데 문제에서는 킬로옴 단위로 줬다. 킬로는 뭐라고요? 항상 1000을 의미한다. 그럼 요 값에 각각 모두 1000이 곱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적어준다. 그럼 단위가 0.0029, 단위는 암페어죠. 암페어.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밀리암페어로 물어봅니다. 자, 이 밀리는 뭐죠? 밀리. 소문자 M은 밀리암페어. 밀리는 1000분의 1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00분의 1을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다 1000을 곱해주면 암페어에서 밀리암페어로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2.90 밀리암페어가 된다. 곱하기 1000을 한 거죠. 여기다가. 요게 1000분의 1이니까. 그죠? 다시 밀리암페어로 가려면 1000분의 1로 나눠주면 이게 없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단위. 자, 이게 대문자 M, 그럼 이건 메가입니다. 메가는, 요거의 정반대죠. 그래서, 메가는 우리가 뭐, 10의 6승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단위를 주의해 주셔야 된다. 자, 13번입니다. 지락이 생긴 경우에 접촉 상태에 따라서 접촉 전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인체 접촉 상태,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허용될 수 있는 접촉 전압을 나타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해설 보시면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시험 자주 나오죠. 1종부터 4종까지가 있는데요. 인체 대부분이 수중에 있는 상태다. 물 속에 있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죠. 2.5V. 네, 건전지 뭐 하나 정도. 이 종은 물 속에 있지는 않지만 젖어 있다. 현저히 젖어 있거나 또 금속 전기기계나 구조물에 상시적으로 접촉돼 있다. 젖어 있거나 접촉돼 있다. 그래서 여기에 10배 정도 25V다. 자, 3종에서는 1, 2종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접촉 전압이 가해지면 위험할 수 있다. 일반적인 통상의 상태, 평소 상태에서 그런 경우에는 자, 여기 곱하기 2배, 2배. 그래서 50V. 4종은 1, 2, 3종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성이 없다. 접촉 전압이 생길 우려도 없다. 그러면 허용 접촉 전압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거 꼭 암기해 두시고요. 자, 1종은 2.5V, 2종은 25V, 3종은 35V가 아니라 50V 이하죠. 자, 14번. 전기 설비 기준에서 정의하는 전압의 구분으로 틀린 것은. 자, 전기 설비 기준이 한 몇 년 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5년 전, 그래서 5년, 지금부터 따지면 뭐 19년, 18년 이때, 그죠? 이 20년도에 바뀌었는데, 19년도에 바뀌었네요. 여기서 죄송합니다. 전압을 과거에는 뭐 750V, 뭐 600V 이렇게 나눴었는데 그 기준이 바뀌었어요. 이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이 기준으로 꼭 알아두셔야 된다. 교류 AC와 직류 DC에서는 저압, 고압, 그리고 특별 고압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교류 저압은 1kV 이하, 직류는 1kg가 아니라 1.5V 이하를 저압으로 하고 있고요. 특별고압을 보죠. 특별고압은 교류나 직류나 똑같이 7kV를 넘으면 특별고압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은 뻔하죠. 1에서 7kV 사이. 자, DC는 1에서 7kV, 1.5에서 7kV. 자, 중요한 건 이하니까 여긴 초과고 여기는 초과 이하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중요하니까 꼭 봐두시고요. 15번. 심장의 맥동 주기 중 어느 때에 정격이 인가되면 심실세동을 일으킬 확률이 크고 위험한가? 자, 심장의 맥동 주기. 자, 우리 몸의 심장은 심방과 심실이 있습니다. 심방, 심실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심방이 수축되면 심실이 커지고 심실이 수축되면 심방이 커지고, 자, 이게 반복되면서 어떤 심장이 펌핑을 하죠. 그래서 피를 순환시키는 과정인데 요게 지금 심장인데, 자,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맥동이라고 합니다. 맥동주기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이 심장이 뛰고 있는 와중에 전기가 통한다고 한다면 이게 정상적으로 일정한 박자로 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실세동, 불규칙적이다. 심실세동이라고 하는 것은 맥박이 불규칙적인 맥박이다. 자, 이렇게 되면은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망할 수 있는데, 자, 언제가 위험하느냐, 이거 한번 보죠. 자, 여기 P파는 심방이 수축한다.
그 다음에 수축이, 심방이 수축할 때 심실이 커지겠죠. 그 다음에 심실이 수축한다. QRS, 요때가 심실의 수축이 된다. 그 다음에 T는 심실이 수축하고 나서 그 다음은 쉴 때, 수축할 때 에너지를 쓴다는 얘기죠. 쉬고 다시 여기는 심방이 수축하고, 그죠? 그러고 나서 다시 심실이 수축하고. 그래서 요 심실이 수축하는 요 시기, 요거의 하나가 맥동주기인데, 자, 심실이 수축하고 나서 일을 하고 나서 잠시 쉬는 시간, 요 T, 파. 요때 쉬는 시간에 우리가 가장 위험하다. 요때 전기가 통하게 되면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는 심실세동이 일어날 확률이 크다. 언제? 심실의 휴식 시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인체의 전기정을 500옴이라고 한다면 저항이죠, 저항.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위험 한계 에너지는 몇 줄인가? 자, 심실세동 전류값 I는 루트 T분의 165mA. 요거를 우리가 달지엘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통전 시간은 1초로 한다. 자, 그래서 달지엘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에너지가 어느 정도만 가해지면 사람의 심장이 심실세동을 일으킬 수 있는가를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 약 1초당 165 암페아가 아니라 밀리암페아죠. 밀리암페아 1000분의 1암페아입니다. 요 정도의 전류만으로도, 전류죠. 전류 I, 전류로도 자, 심실세동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0.165 암페아예요. 이거는 그죠? 0.165 암페아. 그래서 매우 적은 전류만으로도 사람이 감전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때 몸에 들어간 에너지는 어떻게 됐느냐? 그 에너지식이 여기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해 두실게. 에너지 W, 요거는 이제 W는 우리가 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때 전기 에너지는 I 제곱 R T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요 I는 뭐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류 암페아, R은 저항 옴, T는 시간이죠. 시간 세크, 1초를 이야기를 합니다. 요렇게 해서 이때 들어가는 전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요걸 한번 다시 써볼까요? W 단위는 줄인데, 자, I 먼저 전류값 얼마죠? 아까 여기서 달지엘의 식에서는 심실세동 전류 I는 루트 T분의 165mA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 식이, 요 I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 적어볼까요? 자, 통전 시간은 1초니까 요 T는 시간이죠. 루트 T 1초 동안 165mA다. 자, 그런데 요 단위는 뭐라고 써야 된다고 했겠죠? 암페아로 써야 된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 요거를 바꿔줘야 되는구나. 밀리암페아를 암페아로 어떻게? 1000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 1000으로 나눠주나 10의 마이너스 3승이나 같은 얘기죠. 자, 요게 바로 I다. 여기서 얘기하는 I다. I 제곱. 아, 그러네요. 제곱을 붙여줘야 되네요. 자, 곱하기 R 저항이죠. 저항은 얼마? 500옴이라고 합니다. 인체 저항 500옴. 자, 곱하기 시간 1초라고 했죠? 1초.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13.6 단위는 뭐죠? 여기서 줄로 나타낸다. 줄. 단위는 줄이다. 요식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거는 매 시험마다 꼭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17번입니다. 자, Q는 전하량 Q죠.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여기는 쿨롱입니다. 쿨롱. 이 쿨롱으로 대전하고 있는 반경 25cm, 도체구의 전위는 약 얼마인가? 그래서 우리가 도체구의 전위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처럼 나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교재에 이걸 풀이해 놓은 식이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 뭐 한번 풀이해 놓은 걸 보셔도 좋고, 요 식 자체를 기억을 좀 해두세요. 그래서 도체구 전위는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분의 Q. 요 R은 전화 사이의 거리다. 자, 여기는 단위가 중요합니다. 항상. 여기는 미터. 자, 여기는 대전 전하량. 자, 쿨롱. 여기는 쿨롱 단위다. 자, 그대로 우리가 이거 대입을 해보면요.
도체구의 전이 2는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그대로 넣어주고요. 자, 거리가 얼마입니까? 반경 25cm의 도체죠. 25cm는 몇 미터죠? 네, 0.25m다. 단위 환산 중요합니다. 0.25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뭐죠? 그렇죠.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그죠? 1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구해주면, 자, 7200이 나온다. 자, 7200이면 요거 단위는 전위, 이게 전압을 얘기합니다. 이거 볼트인데, 자, 여기서 단위 킬로볼트로 물어봤죠? 그럼 뭡니까? 여기서 1000을 나눠주면 7.2 킬로볼트.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다음 18번 문제입니다. 정전기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은? 자, 정전기를 발생할 때는 영향 요소가 다음 5가지,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주 자주 나와요. 물질의 특성.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일반적으로 뭐 비닐 같은 게 있고 뭐 일반 종이가 있고 뭐 섬유가 있고 했을 때 가장 정전기가 많이 발생되는 건 뭐죠? 비닐 같은 거죠. 척척 달라붙죠. 그래서 그 물질 자체의 특성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물질의 표면 상태. 자, 표면이 지저분하거나 오염이 많이 되었을 때, 이때도 정전기가 잘 발생할 수 있고요. 자, 물체 분리력. 붙어있던 물체가 떨어질 때 강한 힘으로 떨어진다면, 분리력이 크다라고 한다면 정전기도 많이 발생된다. 또 이 물체가 붙어있는 면적이 넓다. 면적이 넓고 아주 센 압력으로 붙어있다라고 했을 때도 정전기가 많이 발생된다. 그리고 이 붙어있던 것들이 떨어질 때 그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역시 정전기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자, 그럼 1번 분리속도 맞죠? 2번 물체 특성, 표면 상태 맞지만 접촉 시간, 이건 아니다. 뭐다? 접촉이라고 한다면 그 접촉의 면적과 압력이 중요하다. 시간보다는. 시간을 얘기할 때는 분리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19번입니다. 정전기 발생 현상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전기 발생 현상,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전기에서 아주 요새 정전기가 많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마찰, 서로 마찰이 생겼을 때 발생할 수 있죠. 방리, 붙어있던 것들이 떨어질 때, 유동, 이동을 할 때, 특히 배관, 이런 배관 같은 데서 기름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뭐 유체가 이동하면서 벽을 때린다던가 하면 이때 발생할 수가 있다. 또 분출, 분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좁은 공간, 스프레이 같은 거 좁은 공간에서 널리 퍼질 때 바로 이 부분이 분출 대전이 발생하는 거고요. 자, 스프레이 도장을 할 때 우리가 뿌렸다. 이렇게 뿌리면 분출 대전이 발생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벽에 이렇게 붙는 순간, 자, 여기 벽에 입자들이 붙겠죠. 요 붙는 순간을 충돌한다. 충돌 대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 대전. 그리고 하나 뭐 이렇게 돌 같은 것이 쪼개지면서 발생하는 파괴 대전,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여기 정답은 1번이죠. 유체 대전이 아니라 뭐죠? 그렇죠? 유체가 이동하는 유동 대전, 이렇게 써야 맞는 내용이 되겠죠.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불활성화할 수 없는 탱크. 불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퍼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환기. 그래서 위험물이 있는 곳은 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환기가 어려운 탱크롤리 등의 위험물을 주입하는 배관은 정전기 재해 방지를 위해서 배관 내 액체의 유속 제한을 한다. 배관 속도가 빠르면 정전기가 많이 발생되겠죠. 이 유속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유속 제한을 얘기할 때, 자, 요 두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에텔, 이황화탄소, 에테르죠. 에테르라고 얘기하죠. 에테르, 이황화탄소. 그다음에 물기가 기체를 혼합한 부수용성 위험물. 그래서 요런 것들은 1m/s 이하다. 나머지는 7m/s 이하로 가야 된다. 무슨 얘기냐? 속도가 느려야 된다. 1m/s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정답 4번. 이황화탄소 등과 같이 유동 대전이 심하고 폭발 위험성이 높은 것은 배관 유속을 3m/s가 아니라 1m/s 이하로 하자라는 부분입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가겠습니다.